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중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직탐을 하는 경우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수 과목이 직업탐구 영역이고 나머지 한 과목이 자기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업탐구 영역이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20문제인데요. 이것을 30분 동안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면접에 관한 것입니다. 면접 유형. 그래서 B와 C의 면접. 나는 면접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원자들끼리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무슨가요? 토론 면접이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토론 면접은 3, 4, 5 중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나는 면접관 앞에서 사전에 회사가 제시해 준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발표하는 면접이었다. 발표.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면접이죠.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A, C의 직업 가치관. 프로그래머 A씨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기존의 뭐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프로그램 코드 수정을 통해 9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에 착안하여 새로운 개념의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무료니까 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얘기는 안 나오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협력도 아니고 4번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창의적인 시도. 4번이 정답입니다. 건강 유지, 마음의 여유 이런 건 아니겠죠.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한테 무료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A와 B, C의 업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와 C는 A 식품가공업체인 무슨 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A씨는 맞벌이 부부로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근무 시간을 자기가 정하고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죠. 자율 근무죠. 그 다음에 직원 B씨는 업무 특성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재택근무죠.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늘었죠. 예, 교대 근무가 아니고 자율 근무고 B는 재택근무고 그 다음에 식품 가공 기능직인데 식품 가공 예를 들어서 햄을 만드는데 집에서 이렇게 햄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직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인 2번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회의록이다. 제품 생산 방식의 변경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2021년 6월 1일에 회의실에서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해서 했고 변경 방안은 뭐냐? 결정된 것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 후 제품을 생산한 방식을 변경한다. 시장 수요를 변경한다. 두 번째, 정해진 단일 제품 생산 공정에 따라 생산의 흐름이 일정한 속도로 연속되는 생산만. 제품을 하나만 단일 제품을 가지고 좀 대량 생산하는 추세고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 라인에 산업용 로봇과 무인 반송차 설비를 추가 도입한다. 제품 기대 효과는 제품 한 개당 조립 공정 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걸 한 가지로 하는가 보죠. 이와 관련된 것은 설비 구축 비용 발다. 아니죠. 이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설비를 추가 도입했으니까 기억은 아니고요. 공정 시간이 단축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 이것은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형태를 변경하기 쉬울 것이다. 한 개뿐인데 이게 쉬울까요? 한 개 올인해야지 이게 아니고 또 바꾸면 안 되죠. 이것은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4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A와 B가 신청한 사회보험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A는 자영업자 A씨는 법령 위반으로 사업장이 허가 취소됐다, 폐업했다. 법령 위반이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조리 과정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서 10일간 냈다. 산재로 인정받느냐? 이런 경우 A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불법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B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A는 산재보험이 아니고 B가 산재보험이고 A와 B씨가 신청한 보험은 저축성보험이다.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6번. 글쓴이가 속한 생애 발달 시기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것이 모르겠다고 어머니에게 질풍노도의식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라는 거 얘기죠. 특성화 고교에 진학해서 학교 공부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성화 고교 학생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가정이죠. 일종의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여기서 보면 신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한다. 무슨 특수한 고교 학생이 신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생활을 준비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우리나라 무슨 기업의 주식 공모가 한 주당 35달러 정해졌다. 기업은 이번 기업 공개로 5조 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된 자본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나갈 예정이다. 이런 것은 뭘까요? 일종의 재무겠죠. 기업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사람 관리, 그 다음에 판매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지만 재무 관리라고 보겠습니다. 재무 관리. 어디서 돈을 투자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 다음 8번.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굴삭기로 지상 1층에서 바닥 슬러브를 철거 작업 중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 2층 바닥까지 붕괴했다. 안전사고죠. 작업자 3명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15일간 치료를 다행히 이제 사망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에서는 사고 안전법 대비법을 수리하고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철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 사고의 형태는 무너짐에 해당된다. 인적 사고가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다쳤죠. 니는 아니고 회사의 조치 사항은 재해 예방의 원칙 중 대책 선정의 원칙에 해당된다. 애매하네요. 재해 예방의 선정 중 대책 선정. 그래서 정답이 맞으면 기업 디귿이냐 안 그러면 기억이냐. 그래서 8번의 경우에서는 3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조치 사항은 재해 예방의 원칙 중 대책 선정이다. 사고의 형태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나오고 채용 분야 나오고 그래서 대분류 기업의 채용 분야는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서 작성 및 문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분류 사무 행정 및 능력 단위가 능력 단위 요소이다. 가의 내용은 이 사무 행정의 어떤 능력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분류가 공의 경영 회계 사무는 어떤 직업에 있어서 직업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직업군이죠. 직업군 경영 회계 사무. 왜냐하면 그 안에도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뭐 경영인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원도 있고 그러면서 직업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기업과 디귿이 있어 9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하렌이라는 사람이 의사결정 유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적성검사를 하게 돼서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보여주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뒤에서부터 볼까요? 정보 탐색 과정이 없으므로. 이건 아니죠. 왜? 자기가 어떤 적성이 높게 나와서 그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맞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은 아니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이다. 부모님 반대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하려는 거니까 4번 틀렸죠.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이다. 아니죠. 의사결정한 데 있어서 빠르고 즉흥적인 의사 아니죠.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겠다. 네, 1번입니다. 그래서 10번의 경우는 1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미래 산업 사회의 모습이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매년 지구의 기온 뭐 이런 거 보면 환경이겠죠. 환경과 관련된 앞으로 이 탄산 온실 효과 등에 따라서 지구가 온난화된다든지 그래서 기상 이변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녹색 성장 이게 11번은 이제 2번입니다. 그다음에 12번 직업 기초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다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진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위 영역 가운데 뭘까요? 어떤 사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갈등, 이 다양한 것은 조정 능력이랄까 그런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의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중에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서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것만은 뭐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게 맞겠고요. 조직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 활용하는 데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컴퓨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뭐냐 하면 기억은 컴퓨터 능력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인데 디귿은 맞고 디귿은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니은은 조직의 체제, 니은이 창의적 생각이니까 이 조직은 아니죠. 창의적 생각.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같습니다. 5번. 12번은 5번. 예. 그러니까 모든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직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요구된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다음 13번. 칭찬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네요. A팀장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다. 또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정차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조금 편하자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건 뭘까요? 준법성과 이게 아무리 빈자리가 나더라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실한 태도.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관련입니다. 창업 관련. 창업에 관해서 고교 동창인 A와 B씨는 친환경 도자기 화분을 제작하는 공동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기로 했다. A씨는 세라믹 제조 기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고 B씨는 투자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경영을 책임지며 B씨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 직접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기업에 대해서 창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1억인가요? 1억을 자기 자금을 1억을 하고 그 다음에 B씨가 투자를 했다. 타인 자금이 0원이고 1억인가요? 네, 1억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한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정관에 따라 규정이 없는 때는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와 의무가 있다. A가 책임자니까 그렇고 B는 돈만 관리하지 노무는 아니죠. B는 3번 아니고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A와 B는 기업의 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C와 B, C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같아요. 14번에 2번. 주주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B씨는 재무만 담당하기로 했고 B씨는 대표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위 자료에 나타난 창업의 요소로 옳은 것은 창업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자본이 있고 창업자도 있고 기억니은 15번은 5번 다 있죠. 창업자는 2명이고 창업자본은 1억이고 창업 아이템은 뭐 이렇게 도자기 관련이죠. 도자기 화분이죠. 그 다음에 16번 성공 사례를 통하여서 평생학습제도. 평생학습제에서 대학 진학을 미루고 건설 현장에 있다. 그러다가 자격을 가지고 학점을 인정한다. 어떤 학점을 이수하거나 안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뭘까요? 학점은행제입니다. 16번에 3번. 어느 정도 일정한 학점이 되면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고 어느 정도 되면 4년제 대학이 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신몇 학점을 인정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17번입니다. NCS 기반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동기 및 입사를 조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기술했어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랄까 이런 게 돼 있고요. 사례 2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한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여기 오기 위해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가 사례 1이고 그 다음에 사례 2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과 교육을 받아왔느냐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 사례 1은 수리 능력이다. 이건 아니죠. 수리 능력이 아니고 뭔가 하면 입사 동기죠. 2는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례 1과 사례 2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이다. 그래서 직무 능력 그래서 17번은 2번이 아닌가요? 있네요. 4번이네요. 4번 자기 개발 능력을 하는 것이다. 사례 1과 사례 2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틀렸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18번
이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로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할까 그러는데요. 지금 A기업은 업계 최저의 물류 품질을 자랑하는 시장 선도 기업이다. A기업은 개인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벽 배송 및 당일 반품 등 경쟁 기업 대비 차별화된 배송을 하고 있다. A기업은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최고의 물류 품질을 자랑하는 시장 선도 기업이다. 그 다음에 B기업은 TV 생산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다. 기존의 자동 생산 공정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 훈련 및 시설 추가 비용 등을 예를 들어 B기업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같은 회사가 되겠죠. B기업은 서비스 기업이 아니고 전자회사라는 생산 공장이고, 그 다음에 A기업은 B기업의 산출물에 비해 표준화가 용이하다. 아니죠. B기업은 이미 TV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딱 벨트로 따라서 표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디귿은 아니고요. 니은디귿은 아니고 그러면 니은디귿은 아니고 그럼 기억인데 기억 하나뿐이죠. 그래서 A 기업의 산출물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생산이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A기업은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최고의 물류 품질을 자랑하는 시장 선도기업이다. 그러니까 니은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택했지만 생산이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노사분기입니다. 은행 노동조합이 기본급 11% 요구했으나 사측이 반대해가지고 노동조합은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결정하고,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파업을 하고 은행은 조합원의 은행 출입을 차단했고, 노사분규 장기화로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활동하여 양측의 협의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과 사측은 기본급 8%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측의 대항 행위는 직장 폐쇄다. 문을 닫은 건 직장 폐쇄죠. 노동조합은 노동상권 중 단체 행동권을 했다. 맞고요.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정 역할을 했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19번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인 어느 회사가 근로계약서, 여러분 근로계약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주셨다.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그거보다 오버됐으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은 휴게 시간은 중간에 1시간을 쉬게 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중간에 1시간을 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한 부만 작성하여 사업주만 보관하면 안 되죠. 두 부를 작성해서 사업주가 한 부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줘야 되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죠. 여기 보면 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그 외우기보다는 직업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어떤 것을 컨셉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이한 문제고 아마 만점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또 있고 11월 본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응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등급도 1등급, 2등급부터 이 9등급까지 여기는 9등급까지 나오죠.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